입은 먹는 구멍, 코는 숨 쉬는 구멍. 2만 번의 무의식 당신의 입은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의식을 여러분의 얼굴, 그 중에서도 입 주변으로 가져가 봅니다. 목에숨이 닿는 곳. 여기. 지금 당신의 위입술과 아랫입술은 서로 단단히 맞붙어 있나요?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종이 한 장 들어갈 틈만큼 벌어져 있나요? 이번에는 혀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혀끝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입천장 단단한 곳에 넓게 붙어서 천장을 받치고 있나요? 아니면 힘없이 툭 떨어져서 아랫니 뒤쪽에 축 늘어져 있나요? 우리는 하루에 밥을 3번 먹습니다. 화장실은 대여섯 번을 가고 잠은 1번을 잡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단 1분도 쉬지 않고 하루에 무려 2만 번 넘게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 브리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애는 수십만 원을 쓰고 몇 시간을 고민합니다. 어떤 베개에서 잘까? 를 고민하며 침구를 바꿉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생명과 직결된 이 2만 번의 호흡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숨 쉬어지니까 산다라고 생각하죠. 그 무관심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인의 90%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 장치를 끄고 엉뚱한 구멍으로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세요. 카페를 둘러보세요. 스마트폰 화면에 빨려 들어갈 듯 고개를 푹 숙인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턱이 약간 들려 있고 입은 반쯤 멍하니 벌어져 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벌어진 입 사이로 드나드는 얕고 거친 숨소리. 우리는 이것을 구강호흡 마우스 브리딩, 입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얼굴을 무너뜨리고 면역계를 파괴하며 뇌를 서서히 멍청하게 만드는 소리 없는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14번째 여행은 가장 흔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하지만 노화의 비밀을 푸는 가장 강력한 열쇠. 바로 숨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의식적으로 입을 꾹 다물어 보세요. 그리고 코끝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숨결을 바꿀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막의 아침, 굴뚝으로 숨 쉬는 사람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알람 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는데 목구멍이 찢어질 듯 따갑습니다.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삼킬 침이 없습니다. 마치 밤새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바람을 들이마신 것 같은 기분. 급하게 물을 찾아 벌컥벌컥 마셔보지만 그 텁텁하고 불쾌한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아, 피곤해. 잠을 잘못 잤나? 눈은 퉁퉁 부어있고 피부는 푸석푸석합니다.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와 있고 머리는 손뭉치를 넣은 듯 멍하고 무겁습니다. 아, 피곤해. 잠을 잘못 잤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잠을 잘못 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밤새도록 입이라는 굴뚝을 열어놓고 잤을 뿐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냉정하게 뜯어봅시다. 조물주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얼굴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눈은 보라고, 귀는 들으라고 만들었죠. 그렇다면 입은요? 입은 음식을 씹어서 위장으로 넘기고 성대를 울려 말을 하라고 만든 구멍입니다. 코는요? 오직 숨을 쉬라고 만든 전문 호흡 기관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비유하자면 집에 최고급 공기청정기 코를 설치해 두고는 코드를 뽑아버린 채 시커먼 매연이 들어오는 굴뚝입에 코를 박고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입에는 필터가 없습니다. 코에는 털도 있고 끈적한 점액도 있어서 먼지를 걸러주지만 입은 그냥 뻥 뚫린 동굴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입을 해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그 찰나의 순간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까요?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던 미세먼지, 자동차 매연, 누군가의 기침에서 튀어나온 독감 바이러스, 곰팡이 포자, 심지어 진먼지 진드기의 사체 가루들까지. 이 끔찍한 오염 물질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고속도로를 타듯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디에 부딪힐까요? 바로 목구멍 안쪽, 우리 몸의 최전방 초소인 편도선입니다. 이 더러운 먼지와 세균들이 편도선에 덕지덕지 달라붙습니다. 편도선은 비명을 지릅니다. 적군이다. 필터도 없이 그냥 들어왔다. 막아라.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는 사람은 1년 365일 목이 부어 있습니다. 편도염, 인후염을 달고 삽니다. 면역세포들이 매일 밤 쏟아져 들어오는 세균들과 싸우느라 지쳐서 나가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만성 피로는 어쩌면 밤새도록 벌어진 입 때문에 벌어진 면역계의 밤샘 전쟁 탓일지도 모릅니다. 말라버린 우물과 무너지는 얼굴. 입 호흡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조함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침 설라이버이라는 보석 같은 액체가 흐릅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음식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입안에 나쁜 세균을 죽이고 치아를 코팅해서 보호하고 잇몸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살균 소독제이자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입을 벌리고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단 5분 만에 입안에 침이 싹 말라버립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잇몸은 사막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고 피가 납니다. 살균제가 사라지니 입안은 세균들의 천국이 됩니다. 충치균이 이를 파먹고 잇몸균이 뼈를 녹입니다. 그리고 그 세균들이 썩으면서 풍기는 악취, 바로 지독한 입 냄새가 됩니다. 아무리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입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과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벌어진 입이 문제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바로 얼굴의 변형입니다. 거울 속 여러분의 턱선을 보세요. 혹시 예전보다 턱이 뒤로 밀려나 있지는 않나요? 무턱? 입술은 두툼해지고 얼굴은 위아래로 길어지고 눈매는 처져서 멍해 보이지 않나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 아데노이드형 얼굴, 에더노이드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서 얼굴뼈 전체를 안쪽에서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마치 텐트의 기둥처럼 말이죠. 그런데 입을 벌리면 혀가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기둥이 사라진 텐트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죠. 얼굴 뼈를 받쳐주던 혀의 지지력이 사라지자 중력에 의해 위턱은 좁아지고 아래턱은 뒤로 빠지고 얼굴 근육은 축 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서 얼굴이 흘러내린다라고 말하는 현상. 그것은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 2만 번 입을 벌리고 혀를 떨어뜨린 채 숨을 쉬었기 때문에 벌어진 물리적인 붕괴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입은 다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 끔찍한 재앙들을 당신의 몸속으로 초대하기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코, 신이 만든 최첨단 공기청정기. 동굴 속의 붉은 미로, 비강의 비밀. 자, 이제 우리는 더러운 굴뚝이었던 입을 닫고 바로 위층 신이 설계한 가장 완벽한 호흡기관인 코의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중앙에 솟아있는 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작고 동그란 구멍 2개가 뚫려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토끼굴에 빠지듯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가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곳을 비강네이절 캐버티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축축하고 따뜻하고 붉은 점막으로 뒤덮인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동굴입니다.
공기 입자가 되어 콧구멍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장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건 울창한 털의 숲입니다. 우리는 코털을 지저분하다고 뽑아버리곤 하지만 사실 이 털들은 비강이라는 성질을 지키는 수문장입니다. 공기 중에 섞여 들어온 굵은 모래알, 날파리, 꽃가루 덩어리들. 이 거대한 침입자들은 입구의 숲에 걸려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빽빽한 대나무 숲이 거친 바람을 막아주듯 코털은 1차 필터가 되어 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적들은 아주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들. 이 녀석들은 코털 숲을 비웃으며 유유히 통과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숲을 지나자마자 그들은 끈적하고 질척이는 점액의 늪을 만나게 됩니다. 코 안쪽 점막에서는 하루 종일 맑은 콧물이 샘솟습니다. 이 점액은 파리끈끈이보다 더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을 통과한 미세먼지와 세균들은 이 끈적한 벽에 부딪히는 순간 척 하고 달라붙어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막 표면에 있는 수만 개의 미세한 털, 섬모들이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 움직이며 이 잡동사니들을 목구멍 뒤쪽으로 밀어 넘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걸러진 먼지 덩어리를 꿀꺽 삼키고 위산이 그것들을 녹여버리죠. 이것이 바로 코가 수행하는 24시간 무인 청소 시스템입니다. 입으로 숨을 쉴 때 이 모든 먼지가 폐로 직행했던 것과 비교해 보세요. 코는 그 자체로 완벽한 방독면이자 초정밀 필터입니다. 하지만 코의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이제 비갑게 터비네잇이라고 불리는 좁고 구불구불한 협곡을 지나게 됩니다. 이 뼈들은 마치 소라 껍데기처럼 뱅글뱅글 말려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곧은 길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길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공기를 헤어리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생각해 봅시다. 영하 10도의 칼바람. 이 차가운 공기가 폐 속의 연약한 꽈리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폐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쇼크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코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 동안 이 차가운 공기를 체온과 똑같은 36.5도로 데워야 합니다. 공기가 비갑게라는 좁은 협곡을 지날 때 소용돌이 터뷸런스가 발생합니다. 공기는 점막 벽에 수없이 부딪히고 비벼집니다. 그 점막 바로 아래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모세혈관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마치 방바닥을 데우는 보일러 배관처럼 말이죠. 이 뜨거운 혈관 난로 위를 공기가 헤어리치며 지나가는 0.2초의 시간. 그 찰나 동안 영하 10도의 공기는 영상 30도의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뀝니다. 건조했던 공기는 점막의 수분을 머금고 습도 90%의 촉촉한 공기로 변합니다. 이것은 현대 공학기술로도 흉내 내기 힘든 초소형 고효율 공기 조화 시스템 HVAC입니다. 여러분이 코로 숨을 쉬는 한 여러분의 폐는 사막의 건조함도 남극의 추위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만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을 뚫는 푸른 마법, 산화질소. 코 호흡의 기적은 단순히 공기를 데우고 거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코 안쪽 깊은 곳,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비밀의 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광대뼈 안쪽과 이마 속에 있는 빈 공간, 부비동 사이너스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공간이 그저 머리 무게를 줄이기 위한 빈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텅 빈 방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의 가스, 산화질소 나이트릭 아크사이드를 만들어내는 화학 공장이었던 것입니다. 산화질소. 지난 8화 혈관 편을 기억하시나요?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순식간에 부드럽게 풀어서 길을 넓혀주던 그 마법의 가스 말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부비동에 고여있던 이 산화질소 가스가 공기와 섞여서 슉 하고
폐로 빨려 들어갑니다. 마치 연료에 첨가제를 섞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푸른 가스가 폐포 허파과리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폐 속에 있는 수억 개의 미세한 혈관들이 산화질소를 만나자마자 즉각 반응합니다. 주인님이 산화질소를 보냈다. 길을 열어라. 수축해 있던 폐 혈관들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가 혈액 속으로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이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 숨을 쉴 때가 입으로 쉴 때보다 혈중 산소 농도가 10%에서 20%나 더 높다고 합니다. 같은 공기를 마셔도 코로 마셔야만 진짜 고농축 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폐에서 혈액에 녹아든 산화질소는 이제 전신을 순환하는 고속도로를 탑니다. 심장으로, 뇌로, 손끝과 발끝으로. 이 가스가 닿는 곳마다 좁아졌던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혈전 피딱지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머리를 맑게 합니다. 심지어 산화질소는 강력한 살균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와 함께 들어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폐에 닿기도 전에 이 가스가 먼저 그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천연항생제이자 천연혈관 확장제. 이 엄청난 약물이 병원도 약국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부비동 안에서 매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장을 전혀 거치지 않습니다. 부비동에 가득 찬 산화질소는 쓰이지 못하고 갇혀 있다가 염증을 일으켜 축농증이 됩니다. 폐로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맹탕 공기만 들어갑니다. 산소 흡수율은 떨어지고 혈관은 수축하고 바이러스는 활개칩니다. 단지 숨쉬는 구멍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몸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입술을 붙이고 코로 천천히 공기를 빨아들여 봅니다. 코 속의 털을 지나 점막의 따뜻함을 느끼고 부비동의 가스를 머금고 폐 깊숙이 들어가는 그 바람.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공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청소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깨우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숨을 참아야 산소가 돈다. 산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열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운동장 트랙을 전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돌덩이 같아. 숨이 안 쉬어져. 산소가 부족해. 조금만 더.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폐는 불타는 것 같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거칠게 숨을 몰아쉽니다. 헉, 헉, 헉. 공기를 더 많이 마시고 싶은 욕심에 어깨를 들썩이며 필사적으로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숨을 그렇게 많이 빨리 쉬고 있는데도 왜 숨은 더 가빠질까요? 왜 머리는 핑 돌고 손발은 저릿저릿해질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소가 부족해. 더 많이 마셔야 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산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산소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만큼 괴로운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숨을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혈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혈관 속에는 적혈구라는 빨간색 택배 트럭 수조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트럭들의 임무는 단 하나, 폐에서 실은 산소라는 택배 상자를 세포라는 집 앞까지 배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관 도로는 이 적혈구 트럭들로 꽉 차 있습니다. 트럭 짐칸마다 산소 상자가 가득 실려 있죠. 혈중 산소 포화도는 이미 98% 이상입니다. 트럭이 세포의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짐칸 문을 열지 않습니다. 세포는 문을 두드리며 아우성칩니다. 저기요. 저 숨 막혀 죽겠어요. 빨리 산소 좀 주세요. 하지만 적혈구 트럭 기사는 요지부동입니다. 안 됩니다. 규정상 열쇠를 주지 않으면 짐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우리는 흔히 산소는 좋은 것, 이산화탄소는 내뱉어야 할 나쁜 노폐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설계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적혈구에게서 산소를 떼어내는 해제 버튼이자 열쇠입니다. 이것을 과학 용어로 보호 효과 보호 이펙트라고 합니다.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느 정도 차올라야 적혈구가 여기가 배달 장소구나. 세포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었으니 이제 산소를 줘야겠군. 하고 짐칸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입을 벌리고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쉴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산소가 들어오기도 전에 몸속에 꼭 있어야 할 귀중한 이산화탄소가 입 밖으로 몽땅 빠져나가 버립니다. 열쇠를 하수구에 버리는 꼴입니다. 열쇠가 사라진 혈관 속 상황은 아비규환입니다. 적혈구 트럭은 산소를 잔뜩 싣고도 문을 열지 못한 채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세포들 앞을 그냥 쌩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과호흡 하이퍼벤틀레이션의 저주입니다. 세포들은 굶어 죽어가며 뇌에게 비명을 지릅니다. 주인님, 산소가 안 와요. 숨 좀 더 쉬어주세요. 뇌는 착각에 빠져 명령합니다. 더 빨리 헐떡거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더 빠져나가고 적혈구 문은 더 굳게 닫히고 우리는 풍요 속의 빈곤처럼 산소 속에서 질식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숨이 찰 때 본능을 거스르세요. 입을 꾹 다무세요. 그리고 코로 아주 가늘고 아주 천천히 숨을 쉬세요. 마치 숨을 참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이 바로 열쇠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도망갔던 이산화탄소가 혈관에 차오르는 순간 비로소 수조 개의 적혈구들이 일제히 문을 열고 세포들에게 생명의 산소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숨을 참아야 비로소 숨이 트입니다. 밤의 구원자, 입 테이프 한 장의 기적. 낮에는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은 어떨까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잠든 사이 중력은 턱을 잡아당기고 입은 스르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입천장은 마르고 먼지는 폐로 들어가고 산소 공급은 끊깁니다.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늙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강력한 항노화 도구 하나를 제안하려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3,000원짜리 종이 반창고 혹은 수면 전용 입 테이프 마우스 테이프입니다. 많은 분이 기겁을 합니다. 입을 막고 자라고요? 그러다 숨 막혀 죽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가 막히지 않은 이상 인간은 절대 입을 막았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입을 막아야 비로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테이프를 입술 위에 세로로 딱 한 장만 붙여보세요. 마치 비밀을 지키는 쉿 자세처럼 말이죠. 처음 일부는 어색합니다. 답답한 것 같기도 합니다. 뇌가 당황하거든요. 굴뚝입이 막혔네? 하지만 곧 뇌는 깨닫습니다. 옆에 최신형 환기구 코가 있었지. 그리고 즉시 호흡의 경로를 코로 바꿉니다.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좁은 비갑계를 통과하며 데워진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갑니다. 부비동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씻어냅니다. 혀는 입천장에 단단히 붙어 기도가 넓어지고 콧꼬리가 멈춥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테이프를 떼어내는 순간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입안이 촉촉합니다. 사막처럼 쩍쩍 갈라지던 목구멍이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습니다. 마치 숲속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뇌가 산소로 샤워를 한 느낌입니다. 단돈 100원도 안 되는 테이프 조각 하나가 밤새도록 여러분의 폐를 지키고 얼굴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 뇌를 청소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피부과 시술보다 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효능입니다. 두려워 말고 딱 하루만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테이프 조각이 여러분의 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입을 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몸은 깊은 휴식의 문을 열게 됩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숨 쉰다. 갈비뼈 아래 숨겨진 제2의 심장, 횡격막. 자, 이제 우리는 호흡의 종착역이자 우리 몸의 엔진룸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숨은 폐로 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풍선일 뿐입니다. 이 풍선을 부풀리고 줄이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비뼈 맨 아래쪽, 명치 깊숙한 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이곳에는 우리 몸을 상체와 하체로 나누는 거대하고 얇은 근육판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마치 텐트의 바닥처럼 혹은 돔 지붕처럼 생겼죠. 우리는 이것을 횡격막 다이어프램이라고 부릅니다. 코로 숨을 쉰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콧구멍을 쓴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횡격막을 깨운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얕게 숨을 쉴 때를 볼까요? 헉거리면 어깨가 들썩거리고 가슴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것은 횡격막을 전혀 쓰지 않는 가짜 호흡입니다. 폐의 윗부분, 겨우 10%만 쓰는 비효율적인 호흡이죠. 하지만 입을 다물고 코로 깊숙이 공기를 빨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돔 모양으로 솟아있던 횡격막이 으라차차 하고 힘을 쓰며 아래로 쑥 내려갑니다. 그 힘으로 폐는 아래쪽까지 쫙 늘어나며 공기를 가득 머금습니다. 이때 갈비뼈는 양옆으로 벌어지고 배는 풍선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들어왔던 복식 호흡,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횡격막 호흡입니다.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움직임. 이것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장기들에게는 매 순간 벌어지는 지진이자 축제입니다. 첫째, 최고급 내장 마사지입니다. 횡격막 바로 아래에는 위장, 간, 소장, 대장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횡격막은 이 장기들을 꾹꾹 눌러줍니다. 소화 잘 되라, 꾹. 변비야 사라져라, 꾹. 하루 2만 번의 호흡 동안 2만 번의 마사지를 받는 셈입니다. 복식 호흡만 잘해도 소화 불량이 사라지고 뱃살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림프의 심장입니다. 지난 12화 림프 편을 기억하시나요? 다리에서 올라오는 림프관은 펌프가 없어서 잘 막힌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관인 흉관이 바로 이 횡격막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순간 횡격막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 구멍을 통과하는 림프관을 꽉 하고 짜줍니다. 마치 젖은 걸레를 짜듯이 말이죠. 그 압력으로 뱃속 깊은 곳에 고여있던 독소들이 로켓처럼 심장 쪽으로 쏘아 올려집니다. 심호흡 한 번이 전신 림프 청소 버튼인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브레이크입니다. 횡격막에는 미주신경이라는 특별한 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은 뇌에게 진정해, 편안해, 안전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부교감 신경의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긴장될 때 심호흡해라라고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완벽한 처방인 이유입니다. 천천히, 깊게, 배가 나오도록 숨을 쉬면 횡격막은 뇌의 흥분을 강제로 끄고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코로 숨 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몸 안의 엔진을 켜고 내장을 마사지하고 독소를 뿜어내고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의식 리추얼입니다. 거북이는 천천히 숨 쉰다. 자연계에는 아주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숨을 빨리 쉬는 동물은 수명이 짧고 숨을 느리게 쉬는 동물은 수명이 길다는 법칙입니다. 개는 1분에 40번 헥헥거리며 아주 빠르고 얕은 숨을 쉽니다. 개의 수명은 기껏해야 15년입니다. 반면 거북이를 볼까요? 거북이는 1분에 고작 3번 아주 느리고 깊은 숨을 쉽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150년을 삽니다.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응애 하고 1분에 40번에 빠르고 거친 숨을 쉬며 세상에 나옵니다.
가장 생명력이 넘치지만 가장 미성숙한 시기죠. 그리고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우리의 숨은 다시 빨라집니다.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헐떡 헐떡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노화란 어쩌면 우리의 호흡이 점점 빨라지고 점점 얕아지고 점점 위로 올라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목구멍으로, 그리고 결국 입 밖으로 흩어지는 것. 여러분, 숨을 아껴 쉬세요. 마치 내 몸 안에 정해진 숨의 횟수가 있는 것처럼 한 번의 호흡을 아주 소중하고 길게 늘여서 쓰세요.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코로 아주 천천히 가늘고 길게 들이마시세요. 공기가 콧속을 지나 기도를 타고 내려가 배꼽 아래 단전까지 닿는 것을 느끼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뱉으세요. 마치 코앞에 있는 깃털이 날아가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그 고요한 호흡 속에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격렬하게 운동할 때조차도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쉴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정한 체력이고 진정한 내공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보며 입술 위에 작은 테이프 한 조각을 붙이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의 밤을 지키고 당신의 얼굴을 지키고 당신의 수명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촉촉하고 생명력 넘치는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늙지 않는 숨결, 생명의 바람에 대해 이야기한 AI 건강 스튜디오였습니다. 숨 쉬는 모든 순간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 건강 스튜디오와 함께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